말랑말랑한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4월 4일 토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김민정입니다. 여러분들 4월의 첫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바구 스튜디오 7시까지 여러분들의 주말 저녁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이번 한 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노주현 리포터와 함께 2주의 키워드 통해서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이바구 공작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도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2부 이바구 공작소에서는 선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거송에 대한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7시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래부터 한 곡 듣죠. 유리상자가 부릅니다. 붉은 노을.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걸 알아요. 후회 없어 저 타는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나뿐이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3월과 4월이 공존했던 이번 한 주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2주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노주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역시나 코로나19 관련 키워드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코로나19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인류의 절반 이상이 자택 대피령이나 통행금지 등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감염된 환자가 지난 2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넘겼고요. 사망자도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네. 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석 달 만에 전 세계 인구 중 100만 명이 감염된 것입니다. 특히 환자 수를 보면 지난달 26일 50만 명을 넘은 이후에 일주일 만에 배로 늘어나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환자 수가 9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되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국가별로 집계 방식에도 차이가 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은폐 의혹까지 있다 보니까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최종적으로 집계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네, 현재는 존스 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국가별로 미국의 확진자가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도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미국의 환자 수는 전날과 비교해서 하루 만에 3만 명이 넘게 늘어날 정도로 폭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환자 수의 4분의 1 가까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독일, 중국, 프랑스, 이란, 영국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고 환자 수가 10,000명을 넘는 나라가 14개 국가에 이릅니다. 또 사망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요. 네. 그다음 스페인, 미국, 프랑스, 중국이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개학이 또 연기가 됐죠. 네,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초중고 학교가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2주 연기해서 오는 12월 3일로 결정이 났고요. 네. 교육부는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학교 현장의 원격 수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교육부는 개학을 4월 6일에서 9일 이후로 4일간 추가 연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은 4월 16일에 온라인 수업으로 신학기를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와 교사가 본격적인 원격 수업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개학 이후 이틀간을 원격 수업 적응 기간으로 두고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 활용법을 체험하는 등 원격 수업 안착에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작은 네.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입학도 하지 못한 상태라서 과연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 것인가 좀 진짜? 걱정도 네. 많은데 선생님들과 이제 여러 번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선생님들께서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서 좀 더 일찍 뭐 여러 가지 대비책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뭐 시행을 한번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일단 한번 하고 보자 뭐 이런 식의 대책은 글쎄요 사회적 혼란을 좀 더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네, 그렇죠. 현재 등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네. 이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온라인 개학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그렇죠. 하는데요. 네. 네, 하지만 시행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위해서는 원격 수업이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을 일선 교육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도 문제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온라인 학습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격차입니다. 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학교에 오는 것보다 교육의 결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어른도 40분 동안 앉아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네. 그런데 이 집중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이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을지. 그러게나 말입니다. 걱정입니다, 진짜. 네. 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더 걱정이 크죠. 네, 옆에 붙어서 이렇게 함께 지켜봐 줄 수 수가 없으니까. 없으면 네. 걱정이죠. 네. 그리고 초중교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실시간 교육을 하려면 스마트 기기도 그만큼 필요한데요. 네. 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도 17만 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또 학교도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을 위한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3,600곳이 넘는 초중학교에 무선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온라인 계약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미국과 유럽, 중동 등 전 세계의 문제가 됐고요. 미국도 3만여 초중고교가 휴교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아이가 둘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 기기 PC가 한 대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학교 측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초등학생들은 실시간 수업이 이루어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통신망 구축이라든지 부족한 스마트 기기 공급도 문제지만 앞서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으로는 디지털 학습 격차에 대한 걱정이 가장 좀 큰 부분입니다. 뭐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나겠지만 또 제2의 코로나가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 이에 대비해서 좀 정부와 교육계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들 짚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총선입니다. 네. 4월 15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부터는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유권자의 투표 참여 의지가 상승하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심화된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게 해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72.7%였는데요. 2016년 총선 직전 조사 때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이 흐름대로라면 최근 20년 새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17대 총선 투표율 60%를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실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네, 또 주목할 부분은 여당 지지세가 강한 3040 세대랑 야당 지지가 두드러진 5060 세대 모두 높은 투표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벌어진 이 구도가 투표장의 표대결로 옮겨갈 것이고 결국에는 세대별 투표율이 이번 총선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율 상승이 어느 진영에 유리할지를 단선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면 중도층의 투표 참여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중도 진보를 또 미래통합당이 중도 보수를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 유권자의 투표 의지가 실제 투표 행위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노년층의 투표율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세대별 투표 의향이 실제 투표로 이어지는 비율에는 편차가 있다는 것도 유의할 점입니다. 네. 어쨌든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투표하실 때 이왕이면 뭐 정당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좀 인물을 보고 뽑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후보를 선택할 때 정당 대신 인물을 보고 뽑겠다 이런 퍼센티지가 좀 높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할 요인으로
정당을 꼽은 유권자가 4년 전 총선에 견져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인물 대신에 정당을 보고 뽑겠다는 네, 그 얘기인 비율이 거죠? 더 높게 나타난 네.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인물과 능력이 29.8%, 소속 정당 29%, 정책과 공약이 29.7%로 비슷한 비율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4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선택 기준에서 정당의 중요성은 크게 올랐는데요. 네, 인물과 능력의 중요성은 낮아진 겁니다. 네. 4년 전 조사를 보면 인물과 능력을 꼽은 응답자가 35%로 소속 정당을 꼽은 16%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당 중시 현상은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에서도 비슷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가 내내 극한 대립을 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내 한 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74.7%가 동의했고 네.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도 65.8%가 동의했습니다. 네, 그럼요.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그 초석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당보다는 인물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시고 공약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새롭게 정계에 진출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정치 이제 그 투표를 치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인물의 면면을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네. 네,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드러난 사건이었죠. 지난 3월 17일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명된 조주빈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네.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었는데요. 현재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3일 기준으로 모두 140명을 붙잡아서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20대였고 10대도 25명이나 됐습니다. 이 중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없었고요. 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두려운 것이 자신의 신상과 영상이 계속해서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닌다는 이 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에 대해서도 좀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검찰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영상 삭제는 물론이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등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건데요. 네. 우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현재 박사방 피해자 중에 연락이 가능한 16명에게 확인한 결과 13명이 개명 등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지원을 위해서 국선 전담 변호사를 선정했고요. 대검찰청은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아서 삭제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연간 1,500만 원, 그리고 총 5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요.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월 50만 원씩, 재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도 받습니다. 네. 또 위치 확인 장치 등 신변 보호를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좀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산불 발생 2차 위기입니다. 네. 작년 오늘 기억하십니까? 작년 오늘이요? 네,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네. 산불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속초 도심과 해안으로 번지면서 심각한 상황이 됐었고 결국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주말이 올봄 산불 발생 2차 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기온이 올라가고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앞서서는 올 봄에 1차 위기가 찾아왔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렇죠. 지난달에 네. 18일에서 25일에는 하루 평균 12건가량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울산 울주군에서 20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고요. 또 지난달 19일에는 전국에서 23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총 4,000건가량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연평균으로는 약 400건 정도 발생한 겁니다. 이런 산불로 피해가 어마어마했었죠. 네. 네, 축구장 12,000개 크기와 맞먹는 8,00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대부분 특히나 부주의인 화재가 많기 때문에 네. 불씨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맘때가 그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일 또 식목일인데 네, 여러분들 산불 조심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주의 키워드 노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보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이바구 공작소 네, 선거송과 관련된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숨을 내쉰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꽃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꽃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부산 경남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KN의 러브 FM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저곳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져 있어. 네, 주말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지난 2일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에 막이 올랐는데요. 사실 이번 총선의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교적 다른 선거에 비해서는 좀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후보자들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색적인 선거 운동들이 동원이 되는가 하면 또 선거송에 대한 경쟁도 아주 치열한데요. 사실 선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송이죠. 여러분들은 역대 선거송들 어떤 노래가 기억이 나실까요?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2부에서 역대 선거송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노래부터 한 곡 듣죠. 신화가 부릅니다. 으쌰 으쌰. 한밤중에 기차 타고 가네 어린 시절에 산만 찾아가네 걱정거리 근심거리 하나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나 이제 틱톡해요 일들만 할래요 다 접어두고 우리 함께 물놀이 가면 안 될까요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 햇살 모래사장 바다가 좋아 덥지도 않고 추지도 않는 수많은 더 좋아 이렇게 좋은 여름을 기다려본 나는 기분 좋아 여름밤이 찾아오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이것저것 아무 재미없는 얘기도 할 거야 썰렁한 얘기라도 그런 맘에 다 용서받고 싶어 나 어릴 적에 살던 동네 여름밤에 너무너무 행복했지 집에 친구들도 덩달아 바둑이도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고 안 되는 일 없이도 붙잡고 늘어져서 된다는 보장 하나 없을 테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지들어가니까 한 번이라도 툭툭 털고 모든 걸 잊고 즐기며 살아봐요 하루 종일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었다면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여행을 떠나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서 떠나자 Hey, come on, everybody, walk it down the street. Say do a dee dum dee dum.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지들어가니까 한 번이라도 툭툭 털고 모든 걸 잊고 즐기며 살아봐요. 하루 종일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만 있었다면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여행을 떠나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서 떠나자 Oh baby baby yeah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 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 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 사이버대학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하이퍼스 네, 주말 이바구 스튜디오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운동이 좀 어렵게 됐다곤 하지만 그래도 요즘 오가며 인사하는 후보들 많이 만나시죠. 그때 꼭 같이 들려오는 노래 바로 선거송인데요.
유명한 노래를 그대로 써서 율동을 하기도 하고 또 개사를 해서 후보를 알리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선거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요즘 대세인 선거송 어떤 노래가 있을지 이바구 공작소 선거송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거송이 처음에 언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거에 노래를 사용한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무려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조순영 전 국회의원 아버지가 타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지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서 영화 유정철리의 주제가를 개사해서 불렀는데요. 대중가요를 사용하는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겠지만 어쨌든 선거판에 처음으로 노래가 등장했던 거죠. 그리고 대중가요가 최초로 선거에 등장한 것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입니다. 이때 약 20년 만에 국민들 직접 선거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죠. 당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자신의 애창곡인 뱃사배 무초를 유세 현장에서 직접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중가요를 선거운동에 사용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무렵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거리에서 확성기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때부터 후보들이 선거 로고송을 틀기 위해서 차에 고성능 스피커를 달고 다녔다고 하지요. 우리가 익히 아는 선거 로고송을 거리에서 듣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거송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이 두 곡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차례차례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상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상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상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새 한마디씩 하죠 너 밥상에 불만 있냐? 옆집 아저씨 와 밥을 먹었지 아저씨인데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나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족발이 입고서 뱃살 가도 가끔 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춤을 춰봐요 이렇게 뒤통수가 이뻐야만 빡빡 밀어요 나는 뒤통수가 안 이뻐도 빡빡 밀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 머리를 보며 한마디씩 하죠 너 사회에 불만 있냐? 옆집 아저씨 반짝 대머리 옆머리로 소갈머리 감추려고 억지로 빗어넘긴 머리 약한 모습에요 감추지 마요 빡빡 밀어 청바지 입고서 뱃살 가도 가끔 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노래하고 싶을 때는 노래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래해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노래해봐요 이렇게 네, 선거송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 박상철의 무조건 그리고 DJ DOC의 DOC와 춤을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잘 만든 로고송 하나 열 정책 안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선거의 로고송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권자들의 귀에 익숙한 노래를 통해서 후보자 이미지와 공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유세 현장 분위기를 달구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죠. 자, 각 선거마다 유행했던 선거송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노래들이 유행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도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997년에는 제가 앞서 들려드렸던 노래 DOC와 춤을 이 노래를 DJ와 춤을이라는 노래로 개사를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0년 총선에서는 이정현의 바꿔가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요. 2004년 총선에서는 2002 월드컵 분위기를 타고 월드컵 노래들이 좀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는 역시 앞서 제가 사실 선거송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이 노래였는데요. 무조건. 이런 노래처럼 트로트 장르가 후보자들의 선택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현빈의 빠라빠빠라는 노래 역시도 2006년 선거 기간 동안 무려 700번이나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네스북 등재까지 노렸을 정도라고 하니까 진짜 엄청났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는 아이돌 노래도 선거송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정현의 바꿔 그리고 박현빈의 빠라빠빠까지 듣고 와서 계속해서 선거송 이야기 이어가 보죠. 달려간다 끝까지 숨이 차도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청춘의 이름으로 이지의 꿈을 향해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 아무리 커다란 힘겨운 시련들이 버티고 서 있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룰 거야 네, 이바구 공작소 선거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선거송으로 채택된 노래들의 원곡자들, 그러니까 가수나 작사가, 작곡가들은 과연 저작권료를 얼마나 받아갔을까요? 사실 로고송이 쓰이던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냥 막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자신의 노래가 아무런 동의 없이 선거운동에 사용된다면서 대중가요 작사, 작곡가 모임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 점차 저작권료 문제를 인식하게 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그 금액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금액이 책정돼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선거송으로 쓰고 싶었지만 쓸 수 없었던 노래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던 원더걸스의 텔미란 노래 기억하시죠? 후크송인데다가 개사도 용이해서 많은 후보들이 선거송으로 쓰고 싶어 했던 노래인데요. 하지만 작곡가인 JYP, 즉 박진영이 국민적인 히트곡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쓰이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인 히트곡인 싸이의 강남스타일 또한 지지난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동시에 로고송으로 사용 요청을 했는데 역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란 씨의 백세 인생 또한 특정 당에서 작곡가에게 독점 사용을 요청했지만 너무 높은 사용료를 제시해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4월 15일 투표 꼭 하실 거죠? 18년을 기다려온 첫 선거니까. 내 사업 시작하고 첫 선거니까. 우리 아기 태어나고 첫 선거니까. 은퇴하고 나서 첫 선거니까요. 모두가 첫 선거란 마음으로 꼼꼼하게 신중하게 첫 선거, 첫 출발! 공익광고협의회. 네, 이바구 공작소 오늘 선거송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이제 진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보자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실 건가요? 귀에 꽂히는 선거송과 함께 마음에 좀 꽉 와서 꽂히는 공약들을 들고 나오는 후보들이 많아서 제발 이번만큼은 꼭 공약 선거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굉장한 러브콜이 있었다고 하지요. 총선 기간 내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아마 곳곳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저녁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는 좀 더 풍성한 문화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6시 5분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금싸라기 같은 내 맘을 내 맘에 전철역을 내려줘요.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